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커마 2급 실기 05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요. 아침에 와서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음성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하지 못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회차 문제는요, 그냥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뭐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모르겠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입력을 하는 게 순서죠. 그래서 A3셀부터 기본 작업 1번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치는 거, 그게 일단은 순서고, 숫자, 그 다음에 숫자를 치실 때,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018, 0435, 엔터 치시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학과는 경영학과, 환경학과, 법학과, 이렇게만 터놔도 여기 앞에 글자만 쳐도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 숫자는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입력하는 게 한 5분, 6분 걸린다, 7분, 8분 걸린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버리시는 게 맞아요. 한 3, 4분 정도? 한 많게는 4, 5분. 그것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으시면 이 문제를 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잖아요. 뭐, 한 1분 만에 10점도 따고 하니까 저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남았다면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전에 뭐 타자 연습을 또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A1셀. 이거는 항상 똑같죠? A1셀부터 F1셀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굴림체 엔터. 크기 18 엔터. 그 다음에 스타일 굵게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A3부터 F3, 그 다음에 A4부터 26, A4부터 26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부분 선택해 준다고 했죠, 그렇죠?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A3부터 F3 영역은 A3부터 F3 영역을 다시 선택을 해서요, 그렇죠? 채우기색, 표준색, 연한 파랑, 물감통을 연한 파랑으로 바꾸시고 끝났네요. 그죠? 3번 F4, F16, F4, F16은 멋있게 컨트롤 1, 그죠? 사용자 정의 속성 부르는 거는 컨트롤 1이라고 하거나 표시 형식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그래서 회계 표시 형식으로 회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D4, D15, D4부터 D15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값 뒤에 연을 표시하시오. 5년. 그러면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이번에는 회계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갖고 오는 거는 샵 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5년이라고 써 있으면요. 그냥 참년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예시에 0일 때 0년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0년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 예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샵으로 숫자를 표시를 하시면 되세요. 자, A3셀부터 F16, A3셀부터 F16까지 선택을 하되 모든 테두리, 홈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거시고 B16, E16 영역은 B16부터 E16까지 선택을 하시되 대각선 꼬표를 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테두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테두리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셀 서식의 테두리에 X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번 문제도 간단히 해결했고요. 기본 작업 3번이요. 이번에는 뭘까요? 레프트 함수를 쓰고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쵸? 조건부 서식은 뭐라고요?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해서 그 범위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쵸? 그런데요, 내가 조건을 만들 때 항목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F4 땅땅 두 번. 행 전체라고 하면 F4 땅땅 두 번입니다. 그런데 커마 리그는요, 그냥 행 전체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조건을 만들 때 항목을 선택을 하면 절대 참조로 씌워지니까 F4 두 번 땅땅 눌러야 돼. 이거를 조건부 서식이 나오면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A4셀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되 조건이 뭐예요? 성이 이시잉 행 전체에 대해서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강현준, 김영희 여기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 성명의 왼쪽에 한 글자가 이씨야? 이렇게 물어봐서 맞아 라고 하면 글꼴색을 녹색으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바꿔주면 되죠? 바로 하겠습니다. 자, 홈에 중간쯤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는 left 함수를 써서 우리가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얘의 강현준이 자 아까 F4 땅땅이라는 얘기가요. 요겁니다. 내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명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항목을 선택했을 때 절대 참조로 씌워졌으니까 F4 땅땅 두 번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요. 칼라가 영어에도 붙어있고 영어에는 붙어있지만 숫자에는 안 붙어있기 때문에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 전체에 다 서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 한 글자가 는 조건이 뭐예요? 일시야? 이야? 라고 하면 되죠.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서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식을 표준색, 글꼴색은 녹색으로, 색깔은 녹색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요렇게 바꿔줘 라고 한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이 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바뀌겠죠? 조건부 서식의 재밌는 거는요. 김영희가 이영희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면 김씨일 때, 강씨일 때 빨간색, 노란색으로 또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추가를 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작업. 벌써 5회차인데 좀 되게 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쵸? 말을 하자마자 ABS 인덱스 프로퍼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는요, 없네요. 그쵸? ABS 인덱스 프로퍼. 문제를 한번 볼게요. 표에서 박영희의 입사 연도를 E11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박명희의 입사 연도는 요건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박명희의 입사 연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ABS라고 써도 돼요. ABS. 절대값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프로퍼라는 함수를 또 써보세요.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네? 텍스트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A, B, C, D라고 썼어요. 프로퍼라는 함수는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갖고 오고 나머지는 소문자를 갖고 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인덱스라는 함수잖아요. 태깅이라는 함수. 표나 범위 내에서 가치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아, 이거 내가 브이룩업 써서 갖고 올 수 있는데, 그쵸? 브이룩업 쓰면 여기서 박명희를 찾아.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열에 정확한 값을 박명희의 정확한 값을 갖고 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해볼까요? 네. V에
자, 내가 찾는 거는요, 박명희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래? 라고 해서 박명희가 포함한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박명희의 입사 연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무슨 값? 얘는 정확한 값이죠. 그쵸? 0. 요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Vlookup, Hlookup, 탐조함수 편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커마 리급에서는 이 Vlookup, Hlookup 써서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Vlookup이랑 비슷해요. 얘는요. 내가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치랑 이런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요. 박명희의 입사 연도예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어레이 레퍼런스, 범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선택한 영역에서 박명희가 로우럼 몇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 박명희의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2011이 갖고 와지겠죠? 얘의 범위가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요. 뭘 갖고 올까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경리부를 갖고 오겠죠. 내가 얘의 범위를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 둘, 셋 박명희를 갖고 오겠죠. 내가 범위를요. 이렇게 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로로 했지만 가로로 돼 있으면요. 열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얘를 갖고 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범위를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인 얘를 갖고 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2번이요. 투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 추주라는 함수는 이제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골라 쓰는 거잖아요. 내가 3이 나오면 밸류 3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써주는. 그런데 우리는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써보셔야죠. 위크데이.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탭키를 누르면 넘버에 시리얼이 붙는 거는요.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매일자의 요일을 알아내시오 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월요일과 같은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징어의 경매일자를 집어넣고요. 왜? 날짜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컴마.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1, 월화수목 금토, 월화수목 금토 1. 달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은요. 썬데이, 먼데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더 편해요. 그러면 이거를요, 니네들이 썬데이가 편하면 1방식으로 써.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편하면 2방식으로 써.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월요일과 같은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2방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1부터 7번까지의 값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죠? 수주라는 함수가 없었다면 위크데이라는 함수만 쓰면 되게 불편할 겁니다. 왜요? 내가 1방식이야, 2방식이야 따진 다음에 2방식이 1, 2, 3, 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월, 화, 수, 목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라는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 월화수목 금토가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로 써줘야죠. 그렇죠? 밸류 1에 1일 때는 월요일이라는 값을 갖고 오고 2일 때는 화요일이라는 값을 갖고 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밸류 7까지 값을 넣어주면요. 여기는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요일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좀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3번이요. sum ifs, count ifs, average ifs 계속 반복되는 함수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생산 일틈에 아반투 생산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계니까 얘는 sum if 되겠네요. 그렇죠? sum
if즈인데 sum if가 아니라 if즈 복수잖아요. 그러면 조건 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 1팀의 아반투 생산량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은요. 생산팀에서 생산 1팀이야. 1팀만 골라내고 자동차명이 아반투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썸 레인지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산량의 합계니까 얘의 범위를 반창고 모양으로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생산팀 얘네들 중에서 컴마 생산 1팀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그럼 자동차명들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뭐? 아반투, 이렇게. B15와 C21은요, 큰 따옴표에서 생산 1팀, 그리고 C21에 아반투, 큰 따옴표에서 문자열로 집어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셀 값으로 갖고 오면 더 편하잖아요. 밑으로 당기지도 않고, 그냥 계산만 하니까,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요. 요거에 해당하는 생산 1팀의 얘랑 얘랑 생산 1팀의 얘랑 합쳐져서 2350이라는 합계를 이렇게 뿅 구하잖아요. 4번이요. if와 mid와 or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nd와 or이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조건식인데 if가 들어가면 조건을 만들고 참일 때 참값, 그렇지 않을 때 거짓값. 그런데 mid 함수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요? 중간에 있는 값을 갖고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8번째 숫자가 성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는 3번이고 여자가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3은 남자가 되는 거고 2, 4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if 함수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mid라는 함수를 먼저 써서 8번째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빼기 다음에 한 글자가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얘가 1, 2, 3, 4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성별이 1 또는 3이야? 라고 하면 남자. 2 또는 4야? 라고 하면 여자. 그런데 1, 2, 3, 4뿐이 없으니까 1 또는 3이 남자니? 성별이 내가 구한 8번째 글자가 1 아니면 3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라고 하면 남자로 떨겨주면 되고 나머지는 여자로 떨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 mid라는 함수는요.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값을요. 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는 1이니? 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1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참이야 라고 할 텐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뭐요? false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뭘 해준다? 곱하기 1을 해준다. 그럼 숫자로 바꿔줘서 1, 1과 비교해서 true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싫으면 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뒤에 거를 문자열로 바꿔줘도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5화라는 함수 두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니까 곱하기 1이 는 1이거나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이 얘가 3이니? 라고 했을 때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번호가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tru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남자, fals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자. 여기 앞에서 if를 씌우시면 되겠죠. 수식은 이렇게 길지만 결과는요. 이게 참이면 남자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식이 길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세요. 미드 함수를 써서 8번째 글자를 갖고 왔고 문제 첫 번째 1과 3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나는 남자라고 할 거야. 아니면 2, 4야?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쵸? 2, 4야? 라고 해서 맞아! 라고 하면 여자. 그쵸? 그렇지 않으면 남자. 거꾸로 써도 됩니다. 1, 3이 아니라 2, 4로 썼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4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거는 딱 봐도요. 아, vlookup 쓰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if error와 vlookup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아, 직위를 기준으로 나는 수직으로 된 부분에서 vlookup을 구할 거야 라고 하되 얘는요 정확한 값 0이에요? 아니면 유사하고 애매한 값 1인가요? 0이죠? 왜냐하면 부장에 해당하는 상여금 비율 얘네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정확한 값 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여금을 구하는 거니까 상여금은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VL 써가지고 뭐에 해당하는 이 고소형의 직위에 해당하는 콤마 어디서요? 이 표에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그렇죠?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니 그러면 직위가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가 상여금 비율이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되시죠? 엔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을 갖고 오고요. 얘는 왜 1이 나왔냐면 반올림 돼서 그래요. 반올림. 소수 자릿수를 이렇게 하면 0.5가 반올림 되니까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요거는 요렇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NA라는 값은 여기에 차장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곱하기 기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급을 해주시되 NA라는 값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직위 오류라고 써야 되니까 여기 if error라는 함수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일 때 내가 넣어주는 value if error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얘가 value가 되는 거고 그죠?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value if error 만일에 오류라면 뭐라고 써줄 건데 문제 써있잖아요. 뭐라고요? 직위 오류라고 쓸 거야 라고 써주시면 값이 있는 애들은 값이 들어가겠지만 값이 없는 애는 직위 오류로 뿅 떨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요. 2번 5회차 문제의 계산 문제는 4번 정도? 요게 좀 헷갈리는 문제. 왜냐하면 길잖아 일단. 그쵸? 4번 정도. 그 다음에 인덱스 우리 ABS 이거 프로퍼 이거 뭐였지?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요 우리가 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이번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부분합 그쵸? 완전히 쉬운 게 나왔네요. 그쵸? 목표값 찾기는요 보너스 문제예요. 문제 따라가면 됩니다. 대리점별 판매 현황 요 표에서 부산의 목표 달성률이 지금 83%예요. 근데 뭘 하고 싶다고요? 제가 90%가 되려면 판매액이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이게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게 목표값 찾기. 그러면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셀이 수식 셀이 되는 거고요. 자, 90%가 83이 몇이 되고 싶다고요? 90%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90%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0.9 100으로 나눈 값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값을 바꿀 때는 뭘 바꿔서 여기는 판매액이잖아요. 판매. 이거 확대를 했더니 여기 있는 판매액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판매액을 클릭을 하면 계산은 컴퓨터가 확인. 그러면 90%가 됐을 때 80만원치 더 팔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목표값 찾기였고요. 간단하죠. 다른 걸로 해보세요. 얘가 90%가 되려면 얘가 95%가 되려면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요거 해보시면 되겠죠. 이 목표값 찾기였고요. 분석 작업 2번. 자,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이 나오면요. 기억해야 될 게 뭐요? 세 가지. 정렬.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남녀별로 일단은 VIP, 골드, 실버, 일반 여기 등급별로 일단 나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렬, 그 다음에 그룹,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요거 세 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등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실 친절하게 나와 있죠? 정렬을 눌러서 등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VIP, 골드, 실버, 일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 자,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그러면 우리는 등급을 기준으로 그룹을 해주시고 문제에 보면 총 구매가 구매수의 합계를 계산한 후 포인트 합계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합계인데 총 구매 금액과 구매 횟수, 총 구매 금액과 구매 횟수, 포인트 합계는 일단 지우고요. 썸 함수를 써서 확인을 누르면 일단 한번 구해지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또 눌러서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포인트 합계의 평균. 그럼 썸이 아니라 일단은 에버리지로 바꾸시고 총 구매 수가 아니라 포인트 합계 체크하시되 자,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언체크를 안 하면요. 우리가 했던 합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하는 게 세 번째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수점을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말 없으니까 여기에 표 스타일 밝게 2 여기 홈에 있네요. 홈. 부분 앞 홈에 여기 표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표 스타일 밝게 2. 이게 어제 저한테 물어본 문제네요. 저한테 카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했는데 부분합에서는 저는 적용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부분합에 표 홈에 있습니다. 얘는 홈에 여기 숨겨진 메뉴가 없으니까요. 그쵸? 표 서식에서 여기 밝게 이 두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제처럼 바뀌잖아요. 그쵸? 이거 제가 답변을 다시 해줘야겠네요. 홈에 있다고. 홈에 있습니다. 홈에. 이렇게 하면 분석 작업 20점도 간단하게 땄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매크로와 차트 작업. 자, 매크로의 첫 번째는요. 합계를 구하는 요거고, 그쵸? 여기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B424. B424 여기에 여기 표시 형식의 심표를 다는 거네요. 그쵸? 요거 심표 스타일을 다는 거. 바로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첫 번째 이름은 매크로 이름을 합계예요. 합계. 그 다음에 1분기의 합계를 다 구하면 되겠죠.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서 엔터 구해주시고 옆으로 당겨주시고 밖으로 나와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요. G3, G4 단추를 달라고 했죠? 그러면 G3부터 G4까지 달아주고 여기에 합계 매크로를 지정을 하시고 얘의 이름을 뭘로요? 합계겠죠. 합계.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얘를 지우고요. 합계를 딱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름이요. 심표래요. 심표 확인. 그러면 어디에요? 문제를 잘 봐야죠. G6부터 G7 아니요. B4부터 E14 B4부터 E14 여기에 우리는 홈에 여기 심표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다른 걸로 바꿔놓으세요. 여기에 뭐 일반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도형을 단 다음에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어디에 붙여요? G6부터 G7 G6부터 G7까지 쓰되 얘의 이름을 심표라고 쓰고요. 홈에 보면 가운데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요. 손가락 모양이 안 생기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심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요. 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매크로가 처리가 되면 우리는 맞게 잘 한 거죠.
자, 이게 매크로 문제였고요. 차트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요, 저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1번 수출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수출액이 빨간색이네요. 얘를 선택을 하시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나 숨겨진 메뉴의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디자인을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꺾은 선형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요, 한 번에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2번 하셔야 돼요. 2번. 그래서 차트를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차트 스타일은 1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차트 스타일을 10으로 8, 9, 10 바꾸시고요. 차트 제목은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있네요. 차트 제목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얘의 글꼴은 도둠체. 홈에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도둠체. 18포인트. 크기 16. 그 다음에 노랑, 채우기 빨강, 글자색은 노란색, 채우기 색은 빨간색,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수출액 계열의 선너비 4포인트, 수출액 계열의 얘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1 다 써요. 속성을 열거나 뭐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열거나 이거 할 때. 그래서 선 넓이, 선색, 선 스타일, 선 너비가 3.75인데 4포인트로 바꾸고 선색은 녹색 문제대로 하는 겁니다. 녹색 표식 옵션은 뭐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 이렇게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받기. 자, 야매로요. 내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범례를 딱 선택을 하면 범례에 해당하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범례를 어떻게 해요? 자, 범례는 글꼴 굴림체 크기 9, 위치는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숨겨진 메뉴의 레이아웃, 여기 범례 여기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굴림체 크기 9,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홈 버튼에 가서 굴림체 크기는 9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대로 다 푼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기출문제 5회 문제는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5회차지만 엑셀 기초다지기를 보고 커말 2급 실기 1번 동영상들을 봤다면 기출문제랑 계산 문제를 푼 게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도 하실 것 같으신데 눈 감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잘 모르겠는 부분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카톡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